걔들은 사실 대화가 안 돼요. 그죠? 그냥 우리가 말을 한 거를 우리가 알아들은 걸 걔들이 이렇게 알아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보통 걔들한테 주입을 해서 약간 이응화를 하지, 사실상 그게 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걔가 그렇게 반응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사실 보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이분들이 사실 제일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은 와서 강아지의 짖음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어차피 저 안에 있으면 애들이 이제 문 열리는 소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이 문 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짖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지금 이 환경에 되게 낯설잖아요. 지금 낯서니까 얘가 이제 처음에는 안 짖어요. 안 짖다가 좀 익숙해지면은 내 구역이다 하는 게 이제 생기면은 갑자기 짖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짖을 때 좀 또 교육이 한번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럴 때 사실 이제 보호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마음이 아프니까 그 짖는 거를 그냥 이렇게 냅두시는 분들이 계셔. 그냥 잠깐 짖다 말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냅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짖음에 대해서는 한 2번 정도는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짖고 좀 텀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짖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는 오케이. 그러고 안 짖는다? 오케이. 근데 이게 3번, 4번 이렇게 계속 짖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차피 케이지 안에 있을 거라면 보통 저희는 케이지를 한번 퉁 칩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뭐 사람들이 학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케이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치면서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한번 탁 치면은 얘가 휘적 놀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불필요한 짖음을 하지 말아라 라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사람 말을 어차피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 된다고 100번을 얘기를 해도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에 그냥 살짝 가벼운 그냥 이 정도의 그 충격만, 케이지의 전달만 돼도 애들이 대신 짖을 때 짖을 때 해야 되고, 이게 근데 애매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짖었어. 그래서 내가 하려고 갔어. 근데 갑자기 안 짖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가시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어떤 처벌을 할 때 감정을 실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감정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사실. 왜냐면 이게 내가 무슨 너가 뭐 잘못해서 뭐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달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가 하지 않아도 돼 라는 걸 전달을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으로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게 사실 그냥 케이지 한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기 있다 보면은 낑낑거리는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애들이 한번 나와서 놀고 즐거운 경험을 갖고 저기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살짝 이제 들어갔을 때 더 놀고 싶은 마음에 어떤 요구적인 낑낑거림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케이지를 한번 안 돼 하면서, 대신에 이 안 돼 뭐 이렇게 막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돼. 우리가 보통 강아지랑 소통을 하게 되면 이제 감정이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거는 감정을 전달을 하는데 나쁜 거는 무조건 감정을 배제하고. 우리가 사람 이제 애기들이 있으니까 애기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 싸움을 격하게 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화가 되니까 가능한 건데, 걔들은 사실 대화가 안 돼요. 그죠? 그냥 우리가 말을 한 거를 우리가 알아들은 걸 걔들이 이렇게 알아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보통 걔들한테 주입을 해서 약간 이응화를 하지, 사실상 그게 걔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걔가 그렇게 반응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사실 보지도 모르고 훈련사들만 이제 좀 그 시그널을 읽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어떤 그 측은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키울 때 그 마음이 없으란 말은 아니지만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저기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저기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저게 너희 집이야. 그리고 이 공간은 내 집이야. 네 집이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상 어머님과 아버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얹혀 사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걔는 얹혀 사는 느낌이다. 이렇게 좀 마음가짐을 좀 바꾸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이 진짜 그래요? 16시간은 무조건 넘어야 돼요. 네, 남자는 동일하네요. 네, 16에서 20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있어도 되네요. 저기에 계속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는 시간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일반 보호자님들이 이제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저기 있는 게 꼭 나쁜 것 같고. 근데 물론 이제 풀어놓고 분명히 자기 공간이니까 생겨요. 풀어놓으면. 그럼 거기에 박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거의 왜냐면 우리 어차피 우리 자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거의 한 8시간 정도 되잖아요. 짧으면 6시간이고. 그럼 그 수면 시간에
우리가 또 나가서 생활을 할 때 뭐 8시간이나 9시간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9 플러스 6 하면 벌써 그것만 해도 15시간이니까 그 정도 수면 시간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와서 보호자님들이 오셨을 때 잠깐 놀아주거나 뭐 이런 정도 시간을 좀 가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마다 다르다는 네,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오래 해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짧게 해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평균 그래도 어디 뭐 공원쯤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쯤 계산해서 하는 게 한 30분. 근데 이것도 개가마다 다른 게 진짜 큰 개들, 의욕이 좋고 막 이제 그렇지, 뭐 활동량. 보더콜리나 뭐 이렇게 활동량이 많은 개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애들은 진짜 많이 해주긴 해야 해. 한 2시간, 1시간, 2시간. 아니면 아예 산을 갔다 오든지.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제 보통 저런 친구들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앞에 마당 한 바퀴만 돌고 와도, 쟤네들한테 충분히 산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짧게 그 정도. 하면 한 5분 내지 한 10분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나갈 때는 그냥 이 마당에서 소변 잠깐 보고, 바로 케이지 안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갔다가 와서 그때는 뭐 한두 시간 정도 풀어놓고 좀 놀아주고. 아마 미소가 이렇게 좀 무는 거나 이런 걸 잘 못해요. 성격 자체가 살짝 소심하고 약간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훈련을 시키려면은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막 터그놀이나 막 이런 거나 막 이런 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키우다 보면. 아, 우리 애 좀 저 뭐 공 던져오면 좀 물어왔으면 좋겠고. 뭐 던져오면 막 양말 같은 거 뭐 주워왔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도 훈련이 가능은 한데 걔 성격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미소가 성격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걸 못하진 않지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놀이터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애견 카페든 놀이터든 어차피 다 목줄이 풀려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애들이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막 놀아요. 근데 아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풀어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놀고 알아서 그냥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어요. 냄새를 맡고 한 놈은 또 땅굴을 팰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막 보호자님들이 보통 막 좀 같이 계속 놀았으면 좋겠는 마음들이 있나 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가서 좀 놀지 왜 계속 일로 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면 걔들은 어차피 약간 독립적인 객체고 사회적인 그 사회성이 이제 있잖아요. 계급사회라고 하는 애들이라 그냥 지네끼리 어느 정도 냄새 맡고 하긴 했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각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각자 노는 게 오히려 걔들한테는 편한 것이다. 네. 같이 놀수록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두면은 알아서 자기네들이.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보리가 오면은 각자 그냥 케이지에 각각 놓고 네. 그냥 풀어줄 생활을 때 풀어. 풀어줄 때만 같이 풀어서 놀아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얼굴 밑으로 해서 만져주면서 손을 얼굴 밑으로 해서 그렇지. 그래서 단계가 있어. 스킨십도 밑에, 그다음 위에, 그다음 등 전체적으로. 왜냐면 바로 손 위로 올라가면 애들이 무서워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눈물도 이렇게 좀 닦아줘야 돼. 하루에 한 번 매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닦아주고 꺼낼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고. 애기가 착해서 눈물을 닦아줘요? 네 눈물을 좀 닦아주긴 해. 눈곱이 띄거든요. 그러면 휴지로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손으로 닦아요? 네, 손으로 하면 돼요. 그래도 이걸 바로 먹어서 적응이 그래도 좀 빠르게 잘 된 것 같아요. 목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우리가 이제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우스하고 그냥 던져줘. 이러면 이제 하우스가 이제 훈련이 돼. 난 너 같아요. 눈물을 가지. 들어갔어요. 알아서 들어가죠. 그럼 이제 이럴 때 하우스라고 해주면은 하우스만 해도 이제 들어가게 돼. 자, 하우스. 들어간다. 그렇지. 그렇지. 자, 하우스. 하우스 한번 줘봐. 희석 하우스. 이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 하우스 훈련을 해줘야 해. 애가 이제 하우스만 해도 알아서 들어가. 미석 이게 못해도 한 일주일은 걸릴 거야. 그리고 이 간식이 하나 이게 보면은 준하는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한 보통 10개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줄 때 잘라서 줘. 잘라서 이렇게 이걸 잘라서. 잘라서 자, 하우스. 하우스.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지. 아이치, 아이고, 옳지. 시원한 싫어하진 않나 봐요, 거기를. 이거 하우스 들어갔을 때 하나씩 주다가 유도를 하면 돼. 그치. 이거 한번 털고, 성훈아. 하우스. 옳지, 옳지. 성훈아. 1시간 들어갔어. 들어갔으니까 하나 더. 여기 벌려줘도 되고, 앞으로 줘도 되고. 또? 미소. 봐봐. 얘는 이거 목줄 있죠? 그 목줄은 늘 해놓는 거고 네, 요것만 요거는 늘 해주시면 되고 요것만 할 때마다 풀어주시면 되고 그 목줄은 요 두 손가락만 들어가게 지금 너무 크거든요. 다시 조일 거예요. 이게 이제 얘가 뒤로 뻗팅기면 이게 쏙 빠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딱 2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로 하는 게 좋아요. 이거 어디서 썼어? 여상관 이것도.